안녕하십니까. 리딩앤을 설계한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딩앤의 배경이 되는 영어 교육학적 이론들과 그리고 개발 목적 그리고 설계 의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이제 테스트 프랩에 치중이 되어 있죠. 시험 준비,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 교육에 집중되다 보니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영어가 습득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리딩앤의 시작은 가정에서의 독서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엄마표 영어 안내서를 모조리 다 읽었어요.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엄마들이 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정확한 언어 습득의 원리에 입각한 올바른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은 이런 책들, 단순히 영어 엄마표뿐만 아니라 육아 지침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읽을 법한 이런 책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만 제가 집에 있는 거를 이제 책장에서 찍어 왔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2006년도랑 2019년도에는 제가 한 권씩 집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인 대상으로 게스 게임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와 함께 2019년도에는 내 아이의 영어 교육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영어가 늘더라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어 교육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영어 습득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도 증명이 된 그 방법을 저희는 리딩앤에서 구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아이에게는 맞고 어느 애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 습득의 원리는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언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그리고 뭐 예외가 거의 없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그 기술을 적용하여 리딩앤을 탄생시킨 겁니다. 언어 능력은 사고하는 과정이 축적이 돼야 된다. 그럼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컨텐츠를 접했을 때 추측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추론하고 또는 이거는 올바른 주장이 아닌데 하는 비판,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이런 과정이 축적이 돼서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해서 자각이라고 하죠. 스스로 깨달아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언어 습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많이 씁니다. 위쪽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전술을 하죠. 공부 전술이죠. 암기법, 문법을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런 인텐셔널 학습은 언어 구사를 궁극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는 리딩, 가장 좋은 거는 리딩을 통한 인시덴탈한 학습이 중요한데요. 근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인시덴탈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영어에 쏟아붓는 그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요구가 되는 거죠. 어떤 효과성을 4배, 5배를 같은 20분을 투자하더라도 인시덴탈한 이런 경험들을 더 배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리딩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5단계 학습, 멀티 디멘션 리딩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이 이론이고 이 리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읽는 독서 습관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습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빨리 공부 끝내고 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색다른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5-step multi-dimension reading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크업은 이거의 의도는 스피킹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스피킹이라는 건 프로듀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영어라는 언어로 생산을 해내야 되는 프로덕션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스피크업은 발화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단계지 언어는 외워갖고 기억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피크업은 자, 너도 한번 자신감 있게 창피해하지 말고 이제 발화를 해보라고 하는 그 단계고, 너 이거 틀렸어 다시 발음해봐가 아니라 신호등 체계로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을 하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다시 해보라고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발음 평가 시스템이 없을 때 대비 평균 4번 더 아이가 반복을 한다는 저희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걸리던 발음 교정의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이 됐습니다. 충분한 듣기를 하기 전에 문자부터 접하지 않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리스너비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과 단어를 암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어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이미지나 또는 영영 사전으로, 영어는 영어로 접하게끔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턴을 연습해서 암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패턴 드릴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공교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고 일부 학원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요. 리딩 앤에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학습 동기를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게 이 패턴 드릴 연습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리딩과 관련돼서는 평가를 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5에서는 똑같이 맞을 때까지 퀴즈를 풉니다. 사지선다가 나오면 3번 틀려도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그걸 맞추면은 또 환호성을 질러줍니다. 그래서 애를 기죽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어센틱 컨텐츠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ELT 교재가 아니라 그 리딩 앤에 있는 책들 같은 어센틱 컨텐츠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걸 갖고 액티브 커그니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능동적인,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질문하고 사고하는 수동적이지 않는 적극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mbiguity tolerant 한 거, 그러니까 정확한 뜻에 집착하기보다 문맥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그것이 가능한 텍스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A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relevance, R는 뭐냐면은 개인적 관심사와 흥미를 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경험과 관련된 거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ORT가 왜 좋은 교재냐면은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법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르티솔 프리라고 하는 거는 아이에게 코르티솔이 막 분비가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채 학습이 이루어지면은 언어 중추가 마비가 되거든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가 나는 평가를 받는 데에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 콘텐츠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늘상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그걸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학원과 선생님들이 그런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 앤에 대한 이런 이해를 충분히 하신 후에 학원에서 교수소에서 또는 공방에서 적용을 하시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 꼭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